개념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합성함수의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 극소 여부를 좀 더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합성함수에 대해 좀 얘기를 하자면, 합성함수 gfx가 있을 때 이 합성함수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함수이죠. 먼저 최초의 정의역이 존재하고 f라는 함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얻어진 함수값 fx를 다시 어디에 넣어서 두 번째 g라는 함수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g 합성 f, 즉 gfx라는 함수를 얻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중간과정 fx는 첫 번째 과정의 입장에서는 치역이었지만 두 번째 과정의 입장에서는 다시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 여기서는 치역이지만 두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정의역이지만 두 번째에서는 치역이 된다 라는 걸 인지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이 합성함수의 입장에서는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뭐죠? 결국에 요놈이죠. 첫 번째 과정에서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그럼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죠? 당연히 이 전체 결과물인 이놈이죠.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첫 번째 함수의 정의역을 따라가고 합성함수의 치역은 두 번째 함수의 치역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f가 증가, 단조 증가, 그리고 단조 감소일 때, 그리고 g도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일 때 합성함수는 과연 어떤 이제 양상을 띠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리 좀 보기 쉽게 틀을 가져왔는데, x, fx, gx가 아니라 gfx죠. gfx가 있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f랑 g가 둘 다 단조 증가인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x값은 어떻게 되죠? 최초 함수 fx의 x값은 어떻게 되죠? x값을 a부터 b까지 점점 키워나가면서 함수값을 살펴볼게요. 처음에 a를 집어넣으면 뭐부터 시작하죠? 함수값이 b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x를 점점 더 큰 값을 대입해 나갈수록 함수값도 점점 커지다가 언제까지 커지죠? q까지 커지죠. 즉 fx의 값은 b부터 시작해서 q까지 커지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다시 이 p부터 q라는 요 놈이 여기서는 치역이었지만 다시 두 번째 과정에서 뭘로 들어간다고? 정의역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이 두 번째 과정에 gx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p부터 넣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점점 키워나가면서 어디까지 넣는 거예요? q까지 넣는 거죠. p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넣는 거야? q까지. 그럼 그거에 따른 이 함수값들은 어떻게 되죠? 함수값들은 n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커질 거야? n까지 커질 거란 말이지. 그쵸?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두 번째, 그럼 합성함수는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지?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얘야.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야? 얘야.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역 x값에 점점 큰 값을 집어넣을수록 치역인 이 y값도 점점 어떤 값이 나와? 큰 값이 나오지. 커지지. 치역도 커지지. 정의역이 커질 때. 그러면 이 전체 합성함수 이 친구는 무슨 함수인 거야? 증가함수인 거죠. 증가함수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남은 저 12가지 케이스, 11가지 남은 케이스 전부 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f는 단조 증가인데 g는 단조 감소인 경우를 살펴볼게요. 마찬가지로 x값, 최초 대입값을 a부터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면서 b까지 집어넣어 보면은 그때 해당하는 y값은 마찬가지로 p부터 시작해서 q까지로 나올 거고, 이 y값이 다시 여기서는 x값 대입으로 생각이 되니까 처음에 p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죠? n으로 시작하죠. n부터 시작하다가 점점
함수값을 키워나갈 그러니까 x값을 키워나갈수록 그 함수값은 점점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어디까지? m까지. 그럼 최종적으로 이 합성함수는 정의역을 점점 키워서 대입할수록 그 치역은 점점 작아지니까. 말이 살짝 애매한데 정정하자면은 x를 점점 큰 값을 대입할수록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므로 감소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가 감소함수고 g가 증감수일 때를 따져볼게요. 마찬가지로 x값을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점점 키워나가면서 대입했을 때 a를 집어넣으면 최초의 fx의 값은 이번엔 q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y값 작아지다가 언제까지 작아지죠? b까지 작아지죠. b까지 되겠네요. 다시 얘가 이 g 입장에서는 뭐가 되니까? 치역이 되니까, 치역이 아니라 정의역이 되니까 정의역을 뭐부터 집어넣기 시작하죠? q부터 집어넣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때 gx는 얼마가 나오죠? gfx는 n으로 시작을 하죠. n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점 q부터 p까지니까 점점 x값을 작게 만들면서 집어넣을 거야. 그럼 y값은 어떻게 되지? y값도 마찬가지로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지. 언제까지? p를 집어넣었을 때 언제 나올 때까지? p를 집어넣어서 m이 나올 때까지. 자, 그러면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x값을 점점 키워나가면서 대입하면 y값은 점점 작아진다. 마찬가지로 또 감소함수가 되겠죠. 아까 안 지우고 썼는데 얘도 감소함수네요. 이번에는 마지막 케이스. f도 감소함수고 g도 감소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x가 a부터 b까지 또 키워나가면서 x를 대입하면은 이때 fx의 값은 q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p까지 내려오면서 들어가게 되겠죠. 이때 fx의 값은 q부터 p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fx가 다시 g 입장에서는 y값, x 다시 정의역으로 들어가니까 q부터 p까지 x값을 집어넣으면 그때 해당하는 y값은 또 m부터 시작해서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죠? n까지 올라가죠. m부터 n까지 올라가죠. 분명히 감소함수랑 감소함수를 합성했는데 합성한 함수를 보니까 x값을 키워나가면서 대입함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됐어요?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커졌어. y값이 커졌어. 증가함수야. 마지막 케이스인 단조감수랑 단조감수를 합성했을 땐 오히려 단조 증가가 나왔어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다시 얘기하자면은 증가합성 증가는 증가, 감소합성 감소는 감소, 감소합성 아니지 말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증가합성 증가는 증가, 증가 감소는 감소, 감소 증가는 감소, 감소 감소는 증가예요. 이거를 솔직히 이 증가 감소 따지는 부분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 부분이라 그냥 뭐 딱 봐도 그럴 것 같다, 머릿속으로 바로 이해됐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외우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양수 음수의 곱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외우기 편할 겁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증가감소가 아니라 극대극소를 따지는 건데 방식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따져줄게요. f가 증가고 g가 극대를 갖는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P점에서의 함수값과 Q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왜
동일하게 그려놨냐라고 하셨는데 동일하지 않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 끝나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 여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통일했어요. P에서의 값이랑 Q에서 함수 값을. 이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보면은 X값을 또 A부터 B까지 점점 키워나가면서 대입해볼게요. 그럼 fx는 바로 넘어갈게요. P부터 시작해서 Q까지 함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다시 이 P부터 Q까지의 값을 G에 집어넣는 게 되니까 한번 보면 X에 P를 집어넣으면 일단 최초 시작값은 M이죠. 그리고 점점 키워나가 점점 큰 X값을 집어넣어 그럼 점점 함수값도 커져. 덩달아 언제까지 커져? n이 나올 때까지 커졌다가 이 지점보다 더 함수값을 대입값을 큰 값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한 함수값은 어떻게 돼? 점점 작아져. 다시 어디까지? Q 지점에 도달해서 뭐가 나올 때까지 다시 m이 나올 때까지 m부터 시작해서 m까지 갔다가 다시 어디로 내려와? m까지 내려와. m에서 시작해서 n까지 올라갔다가 m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야? 극소를 갖는 함수가 되겠죠. 합성 함수다. 극소래. 극대죠. 말이 안 나는데요. 극대를 갖는 함수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fx는 증가 그대로고 gx는 극소를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빠르게 마찬가지로 x가 a부터 b까지 증가함에 따라 y값도 p부터 q까지 증가하겠죠. p부터 q까지 증가하겠죠. 자, 그럼 이 g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게 정의역으로 들어갈 테니까 x값을 p부터 q까지 집어넣으면 y값은 n에서 시작해서 m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m까지 증가하겠죠. n에서 시작해서 m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n까지 증가하겠죠.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극소죠. 극소를 갖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합성함수. 반복 작업이니까 나머지 케이스들도 그냥 빠르게 제가 해볼게요. 조금 생략하면서 해볼게요. f가 감소라 치고 g가 극대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x값을 a부터 b까지 점점 집어넣으면 y값은 이번엔 반대로 q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오죠? p까지 내려오죠. 얘는 감소하는 형태야. 그럼 g의 입장에서는 x값을 q부터 넣기 시작해서 점점 작게 넣으면서 어디까지 넣는 거니까 p까지 넣는 거니까 그때 해당하는 함수값은 m부터 시작해서 n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m까지 내려놓겠죠. m, n, m인 거죠. 밑에 시작했다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니까 얘는 극대. 극대. 이번에는 마찬가지 상황에서 gx가 극소를 갖는 경우를 상정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x는 a부터 b까지 그리고 y는 그에 따라서 q부터 시작해서 얘는 q부터 p까지가 될 테고 x값을 q부터 p까지 점점 작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점점 작은 수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집어넣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gx의 y값은 n에서 시작해서 m까지 내렸다가 n까지 다시 올라가겠죠. n, m, n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면서 극소를 갖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gx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케이스를 일단 모두 다 살펴봤네요. 이번에는 fx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x가 극대를 갖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강의 멈추고 혹시 지금까지 과정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이 뒤에 9번부터 12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반복적인 똑같은 과정이라 이해가 바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마찬가지로 x를 a부터 b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 fx 즉 y 값은 p부터 시작해서 q까지 찍었다가 다시 어디까지 내려오겠어? p까지 내려오겠죠. p, q, p가 될 거란 말이야. 다시 이 값들이 g의 입장에서 뭐가 되니까? 정의역이 되니까 안 그렸네? 9번 케이스는 증가하는 케이스죠. 이 경우에 대해서 x값을 p부터 시작해서 q까지 집어넣었다가 다시 어디까지 내려와? p까지 내려오면서 입력을 해야 돼.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y값을 볼게요. 처음에 p를 입력하기 시작했어. 그럼 y값이 뭘로 나와? m으로 나왔지. 점점 키워나가서 x값을 어디까지 입력했어? q까지 입력했어. 그럼 y값은 증가하다가 어디까지 입력돼? n까지 입력되죠. n까지 산출되고 다시 여기서도 고점 찍고 x값을 내려가면서 줄여가면서 점점 집어넣어야 되니까 y값은 다시 또 n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언제까지? m이 될 때까지 y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고점 찍는 극대를 갖는 케이스라는 거죠. 이번에는 f는 극대를 갖고 gx는 감소하는 형태를 살펴보자면 이건 마찬가지로 p에서 q까지 찍고 다시 p까지 내리는 형태가 될 거고 다시 이거를 gx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은 처음에 p를 집어넣었어. y값 어디로 시작해? n에서 시작해서 q까지 가는 동안 y값이 다시 m까지 내려오고 다시 q에서 어디까지? p까지 x를 줄여나가면서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y값은 다시 증가해서 n까지 가지. 즉 내렸다가 저점 찍고 올라가는 형태니까 극소를 갖는 애가 되겠네요. 극소. 이번에 마지막 fx가 극소를 갖는 형태를 볼게요. gx는 단조 증가이고 x가 a부터 b까지 점점 x를 키워나가면서 집어넣을 거야. 그럼 fx는 어떻게 돼? q에서 시작했다가 p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올라가? q까지 올라가죠. q에서 시작했다가 p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q까지 올라가. 이제 gx의 입장에서 볼게. x값이 어디서 시작해? q에서 시작해. 그러면은 함수값은 n에서 시작하죠. n에서 시작해서 p까지 x값을 줄여나가면서 대입하면은 y값은 n까지 내려오지. m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x값을 p에서 q까지 증가하면서 집어넣으면 다시 y값도 m에서 n까지 키워나가면서 증가하면서 산출되게 되겠죠. 문자 설정을 좀 잘못했다. 발음하기가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그럼 얘는 고점을 시작해서 저점 찍고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는 형태니까 소를 갖는 그래프가 되겠고 이제 마지막 12번째 gx가 감소함수인 경우를 보면 x를 a부터 b까지 집어넣으면 y값은 q, p, q에서 시작해서 p까지 내렸다가 다시 q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고 gx 입장에서는 또 다시 x값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q에서 시작하니까 함수값은 m에서 시작하고 q에서 p까지 점점 x값을 줄여나가면서 대입하면은 y값은 어떻게 돼? y값은 점점 증가하겠지. 어디까지? n까지 증가했다가 다시 x값을 p에서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돼? q까지. 이번에는 키워나가면서 집어넣어야 돼. 그럼 x값이 키워나가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n에서 시작해서 점점 함수값은 작아져서 어디까지 와? n까지 오겠죠. 반복 작업이에요. 결국 얘는 극대가 되겠죠. 극대를 갖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한 함수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이고 나머지 한 함수가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 경우에 합성함수의 극대 극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전부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정리를 해보았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12가지 경우에 대한 결과값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의 전체 과정을 정확하게 명시해 숙지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첫 번째 과정에서의 치역이 두 번째 과정 입장에서는 정역으로 들어가고, 합성함수의 전체 정역은 최초의 정역이고 합성함수의 치역은 두 번째 과정에서의 치역과 동일시된다라고 요 두 가지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리고 이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걸 판단해야 될 일이 생긴다 해도 굳이 저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닌 이 과정을 본인이 머릿속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만약에 이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아예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외우지 않으면은 뭐 이해를 못했으니까 풀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다면 외우는 것도, 그냥 외워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 작업이라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한번 예시 문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설명한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실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입니다. 예제 30번인데 문제를 다 풀진 않고 가조건만 해석하는 연습을 같이 해봅시다. 먼저 gx의 함수 그래프를 제가 미리 먼저 그려놨는데요. 함수 hx, 즉 합성함수죠. 이 합성함수가 극대를 갖고 그 값이 심지어 얼마래요? 0이래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뭐였죠? 이 친구였죠. 정의역.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였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이, 이 값이 뭐였어? 합성함수의 치역이었죠. 극대값도 결국에는 뭐야? 함수값 중에 극대인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 하잖아. 결국에는 극대값도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자, 함수값이 0인 지점, 즉 지금 합성함수 함수값은 뭐의 함수값이라고 그랬지? 뒤의 함수값이니까 결국 이 G에서의 함수값이야. G에서의 함수값이 뭐인 지점? 0인 지점이 합성함수가 극대가 되는 지점인데, 지금 gx가 0이 되는 지점들을 한 번씩 찾아볼게요. 무수히 많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쵸? 이렇게 무수히 많겠지. 근데 이 구간 하나하나가 각각 살펴보자면은 이 구간은 어떻게 돼? 이 구간 근방에서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얘는 어떤 함수인 거야? 증가함수죠. 증가하는 구간이야. 또 여기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지? 감소지. 물론 이 뒤에는 주기가 2인 함수니까 마찬가지로 볼 필요가 없겠죠. 포인트는 뭐야? 이 gx라는 함수가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 언저리에서는 무조건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형태로밖에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f랑 g를 합성해서 새로운 함수 h가 나왔는데 얘는 극대를 가져. 근데 얘는 단조 증가거나 단조 감소야. 자, 잘 생각해봐. 만약에 f가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라면은
F랑 G를 합성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어떻게 작아지든지 간에 무조건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둘 중에 한 경우밖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 지금 H는 어떤 함수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지점에서 극대를 가진대요. 그 말은 뭐야? 합성되는 그 부분, 그 구간에서 F는 무조건 뭐를 가져야 된다. 극대 또는 극소, 그러니까 단조 증가거나 단조 감소이면 안 되니까 무조건 극값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죠. 무조건 극값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죠. 즉 3차함수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는 첫 번째 극값을 아예 갖지 않는 개형, 두 번째 극값을 똑같이 갖지 않으면서 변곡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인 개형, 마지막 두 개의 극값을 가져가지고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는 개형. 근데 F는 어때야 돼? 무조건 뭘 가져야 돼? 극값을 가져야 돼. 어떤 지점에서? H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자 동시에 H의 정의역이 뭐가 되는 지점이야? 0이 되는 지점이야. F는 먼저 합성되는 함수지. 그러면 이 뒤에 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 앞에 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까? 당연히 앞에 놈이죠. 왜? F의 정의역이 뭐의 정의역이었으니까 이 합성된 함수는 hx의 정의역이 곧 f의 정의역이었잖아. 말이 꼬이는데, 즉 이 합성함수 hx가 x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결국 fx가 x는 0에서 극값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극값을 가지지 않는 이 두 가지 개형은 절대 f의 개형이 될 수 없고, 여기가 보이거나 0, 즉 y축이거나 또는 여기가 보이거나 y축이거나 x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 밖에 될 수 없다.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